롯데그룹의 2인자로 불리는 이인원 부회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네, 이인원 부회장의 사망, 향후 검찰 수사와 롯데그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박성호 YTN 보도국 선임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까지 검찰 수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인원 부회장, 오늘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 검찰 수사는 조금 지체가 되거나 좀 방향의 수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일단은 검찰이 공식으로 얘기했죠. 재검토를 해보겠다. 네. 사실은 이인원 부회장 플러스 지금 황갑규 사장이 정책본부에 거의 정책본부라는 게 한 7개 실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황갑규 사장이 있고 이인원 부회장이 위에 있고 또 다른 분이 있죠. 소진세 예. 대외협력 단장이 있는데 네. 그 세 사람을 핵심으로 이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와중에 이제 오늘 아침에 이인원 부회장을 소환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인원 부회장은 사실 오늘 아침에 검찰에 가기 전에 그룹의 법무팀들하고 만날 예정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와중에 그렇게 됐는데 지금 다음 주에는 이제 신동주, 신동빈, 신교코 총괄회장까지 이제 사람들을 이제 소환해서 하겠다 네. 이런 방침이 있었는데 네. 지금 그 전에 이제 가장 큰 연결고리가 이인원 부회장이었는데 이인원 부회장이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니까 네. 검찰도 좀 재검토하겠다. 그러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우선 시기는 좀 약간 늦춰질 수가 있겠죠. 네. 그러나 검찰의 지금 일부에서는 수사가 거의 7분 응선은 넘었다라는 얘기가 평가가 있는 걸로 보면 수사는 계속될 것 같은데 예. 잠깐 좀 차질이 빚어질 수 있고 또 하나 아마 그 핵심 고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네. 그 어느 정도까지 더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있을지 네. 거기에 좀 차질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네. 시기는 조금 늦춰질 수는 있지만은 수사 방향은 뭐 그대로 방향은 크게 진행이 될 달라질 것이다 거 이렇게 봐야 없다고 되는 거죠. 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검찰에서는 이번에 이인원 부회장이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인물로 파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이인원 부회장 어떤 인물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앞에서도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롯데그룹에서 43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호텔로 들어가서 나중엔 롯데 쇼핑 백화점이죠. 네. 그리 와서 사장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룹 전체의 경영이라든지 인사 이런 것을 네. 총괄하는 정책본부 이제 장을 맡으면서까지 네. 뭐 거의 롯데그룹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이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죠. 다만 이 여러 가지 기록이 있죠. 최장수 CEO 기록도 있고 네. 오너가 아닌 사람이 부회장직에 오른 것도 예. 처음이었고 그래서 네. 여러 가지로인데 한마디로 그 롯데그룹에서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일 처리가 꼼꼼하고 예. 카리스마가 강하고 또 저 아랫사람들을 얘기하다가 잘 안 통하면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해보고 그런 예.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예. 네. 자, 이인원 부회장 롯데그룹에서 그렇게 그 인정을 받고 부회장 자리까지 오른 인물인데요.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배경에는 롯데그룹의 기업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하는 평가도 있어요. 어떻게 롯데그룹은 보십니까? 되게 이렇게 본다고 이제 합니다. 우선 본인이 하여튼 누가 됐든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는다는 개인적인 압박감이 이제 있고요. 네. 당연히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유서가 넉 장이라고 그러는데 예. 거기서 한마디가 이제 나와 있죠. 신동빈 회장은 훌륭한 분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예, 그 내용은 잘못 전해진 것이라고 그렇죠? 지금 저 밖에서 네. 취재 기자가 네. 전해 왔는데요. 지금 뭐 유서 내용으로는 롯데그룹의 비자금은 없다. 먼저 가서 미안하다라는 내용이. 처음에 이제 예. 유서가 있네 없나 이제 그러다가 네. 나중에 이제 먼저 가서 미안하다는 얘기 나왔죠. 결국은 그게 그룹에 대한 충성심의 하나로 볼 수 있죠. 예. 아무래도 좀 롯데가 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조직 문화는 지금 알려진 것은 롯데가 사실은 그 업종이 보면요. 이 소비자 업종을 많이 하지만 소비자 업종을 많이 하지만 홍보라든지 네. 대외 이미지 제고라든지 이쪽은 노력을 좀 네. 덜 해온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 안에는 유서, 상당히 예. 또 가부장적인 예. 문화가 강하고요. 예. 자, 유서 내용에는 지금 롯데 비자금은 없다 이렇게 그 해명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뭐 당연히 뭐 그 검찰에 나가서 그렇게 뭐 해명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유서 내용이 계속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자, 롯데 비자금은 없다라는 내용과 함께 가족 질병에 대한 심적 고통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 이인원 부회장의 아내가 뭐 한 달 전쯤인가요? 보름 전쯤 수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거기에 대한 심적 고통도 토로를 했고요. 언론이 제기한 여러 의혹들에 대한 고민의 흔적도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자, 신동빈 회장과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는 것으로 또 확인이 됐군요. 네. 자, 유서는 뭐 좀 전해진 것처럼 A4 용지로 3장 분량, 석장 분량인데요. 그러니까 그 표지까지 포함해서 이제 넉 장이라고 이제 했던 건데. 네. 자, 유서 내용에서 보다시피 비자금은 없다라고 이렇게 그 해명을 했습니다. 검찰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이게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않았겠죠? 이미 검찰 측 판단으로는 적어도 300억 원이라든지 이런 건 비자금으로 이제 검찰이 보고 있죠. 그러니까 네. 300억 원이라는 게 신동주 신격구 회장이 배당이나 네. 뭐 급여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비자금 성격이 강하다고 보는 거고요. 또 앞서 여러 취재 기자들이 얘기했지만 지금 한 적어도 3천억 또는 6천억 정도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신영자 씨라든지 서미경 부인한테 네. 넘겨주면서 탈세를 했다는 의혹도 많이 이제 받고 있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나 저렇게나 검찰 쪽에서 볼 때는 지금 비록 고인이 된 사람이 비자금 없다고 했지만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직접 좀 더 집중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애초에는 검찰이 다음 주쯤에 이제 신동빈 회장을 소환 조사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계획을 짜놨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늦춰질 가능성도 있겠군요. 그것도 상당히 늦춰질 가능성이 있겠죠. 네. 왜냐하면 이 민적 오너들을 직접 소환하기 전에 상당 부분 지금 정황을 파악한 것을 검찰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보강을 한다든지 네. 좀 더 확증을 갖는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려고 했는데 그 고리가 좀 끊어졌으니까 네. 상당히 좀 늦춰질 수가 있겠죠. 네. 이인원 부회장이 일했던 곳이 정책본부고요. 또 황곽규 사장도 정책본부에서 이제 일을 했었는데 네. 정책본부라는 데가 그 그룹의 전체 자금 흐름이나 이런 것을 뭐 어디보다도 잘할 수 있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본부 성격의 팀이라든지 부서는 꼭 롯데에만 있는 건 아니죠. 예. 다른 그룹에도 흔히 있는데 네. 여기서 지금 이인원 부회장의 그 선택과 정책본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정책본부라는 것은 지금 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경영 수업을 받다가 본격적으로 롯데에서 이제 실세로서 예. 자리매김을 할 때 처음 들어간 것이 이제 그것을 거기 잡았거든요. 2004년에 만들어집니다. 예. 물론 신동빈 회장은 그 이전에 롯데케미컬을 들어갔지만 예. 네. 이 그룹 전체를 실권을 되는 건 2004년 12월쯤에 만들어진 정책본부장을 맡으면서거든요. 근데 그것을 나중에 이인원 부회장한테 넘겨줍니다. 예. 그 넘겨준다는 것은 보통 일은 아니죠. 사실은 이 예. 고용된 사람이 넘겨봤는데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인원 부회장이 그만큼 주목을 받는 거죠. 예. 이인원 부회장, 뭐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부회장을 같이 모셨던 분 그렇죠. 아닙니까? 그 그룹에서는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검찰에서 핵심 연결고리를 이인원 부회장에서부터 찾을 것으로 그 예상을 그렇죠. 하고 이제 소환을 한 건데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앞으로 수사는 조금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군요. 근데 그 차질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차질이냐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선 기업 총수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아마 쉽게 얘기를 안 하겠죠. 예. 밑에서 얘기를 해줘야 그걸 가지고 정황 증거를 잡고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네. 지금 황곽규 사장도 어제 오전 한 9시쯤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다가 거의 하루 가까이 조사를 받고 네. 비공식적으로 이제 귀가를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이 네. 사건 이후에.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뭐 들리는 얘기로는 거의 뭐 얘기를 안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예. 입을 다물고 있었다고 하는데 예. 그런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저 수사가 좀 더 깊이 들어가는데 예.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성호 YTN 보도국 선임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